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고작 2,500만 달러에 불과한 초소형 생명공학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이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종양 치료제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강력한 3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치료제의 규제 제출 문서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반영한 트레이딩 전략이 이 영상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쇼츠로 시청 중이시라면 영상 하단의 풀버전 링크를 통해 이어 들으셔야 실제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된 뒷부분을 끊김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흐름은 그만큼 놓치기 아까운 정보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한때 주가가 6달러에 육박했지만 여러 해에 걸친 지연과 희석으로 인해 투자자의 기대가 꺼지면서 약 1달러까지 추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기업 시티어스 파마슈티컬스가 두 가지 중요한 이정표에 동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소형 생명공학 기업이 이처럼 대규모의 상업적 사건을 한 번 겪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드문 사건을 단일 주기 안에서 두 개나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흐름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시티어스는 2007년에 뉴저지주 크랜퍼드에서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초기 생명공학 기업이 따르는 느리고 불확실한 연구개발 단계를 건너뛰고 보다 명확한 생물학적 근거와 짧은 규제 경로를 가진 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노락이라는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치료제입니다. 일반적 임상 행위는 카테터가 감염되면 곧바로 제거하고 새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고비용이고 위험하며 환자의 혈관 상태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반면 미노락은 카테터를 제거하지 않고 내부의 항생제 용액을 일정 시간 채워두며 전신 항생제와 함께 감염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카테터 보존 전략은 연구 과정에서 일관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노락은 최종 3상까지 도달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임상 등록 지연과 운영 변수들이 발생했고 회사는 여러 차례 직접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자본 조달은 대부분의 미수익 생명공학 기업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조달은 그 빈도와 시기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 말까지 시장 가격에 맞춰 진행된 다수의 공모로 약 2,7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연속적인 조달이 이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는 회사 내부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다중 제품의 동시 추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투자자는 희석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지만 조달의 빈도는 오히려 기업 내에서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2024년 5월에 찾아왔습니다. 미노락 3상은 주요 평가 변수와 보조 평가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 평가 변수인 카테터 실패까지의 시간은 기존 표준 치료 대비 확연히 개선됐고 P값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보조 평가 변수인 6주차 치료 성공률 역시 우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 질환 분야에서 이런 균형 잡힌 결과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기존의 가설적 가치가 실제 임상적 타당성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곧이어 림피어라는 표적 종양 치료제가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초소형 생명공학 기업에게 식품의약국 승인은 평생 이루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티어스는 승인을 받은 후에도 통상적인 소규모 출시 방식이 아니라 중형 제약사 수준의 상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2025년 4월에는 J코드가 발급되었고 7월에는 센코라와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에는 베릭스 AI로 영업 타깃팅을 고도화했고 10월에는 이버사나와 상업화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회사가 예상하는 시장 수요가 일반적인 초소형 기업 대비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5년 11월 말
기업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주가는 약 1.3달러, 애널리스트 예상가는 약 6달러, 시가총액은 약 2,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업화 진출과 이중 파이프라인 진행 속도 대비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1.2달러 수준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1.5달러 근처의 첫 번째 저항이 관찰됩니다. 2025년 4분기 림피어 출시와 미노락의 규제 제출 여부가 단기 가격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초기 처방 데이터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미노락 제출이 공식 발표되면 주가는 2달러에서 3달러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노락이 식품 미약국 승인을 받는다면 4달러에서 6달러 구간으로의 구조적 재평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 지연이나 초기 판매 부진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1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티어스 파마슈티컬스의 내러티브는 과학적 근거, 운영 부담, 시장 인내심의 충돌 속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업은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이중 촉매 이벤트를 동시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림피어 출시 흐름을, 중기 투자자는 미노락 제출 시점을, 장기 투자자는 미노락 승인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며 외부 공유로 콘텐츠를 확산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